이란이 드론 170기와 순항미사일 30기, 탄도미사일 120기 등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공격한 4월 13일 밤, 이스라엘에서 사는 데이비드 씨는 네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집에 마련된 방공호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처음 공습 사이렌이 울렸을 때만 해도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지만 끊임없는 미사일 공격에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 뉴스를 이제 보다가 갑자기 한 11시 근처인가요? 저한테 뛰어 올라와서 아빠 지금 이란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또 드론들이 날아오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좀 정신이 없었고 이제 확인해 보니까 뭐 처음에는 10기다 그러다가 이제 100기가 넘어가고 예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패닉했죠. 특히 미사일이 자신이 사는 집 가까운 곳까지 날아들면서 긴장 속에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박 씨는 12년째 이스라엘에 살면서 가자 지구의 로켓포 공격에 대피하고 아이언돔의 요격 등을 직접 목격한 적도 있지만 이번처럼 공포를 느낀 건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가자 지구 전쟁 쪽은 이제 로켓이 가벼운 로켓을 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방공호에 들어가면 별 이렇게 문제가 없고 크루즈 미사일이나 탄도 미사일이 오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그냥 작은 방공호에 들어가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러운 시간이었고 제가 좀 이번에 충격받은 게 미사일은 출발했고 이란에서 그리고 이제 2시간, 3시간 후면 도착하는 기정사실인데 그때 무얼 해야 될지 모르는 이제 우물쭈물하는 뭔가 준비되지 않은 제 모습을 봤거든요. 이스라엘 한국학교 교장인 김명애 씨도 이란의 공격 이후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예루살렘은 비교적 안전지대로 꼽혀왔지만 이번 사태를 겪고 전쟁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새삼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이제 갑자기 너무나 크게 들리는 사이렌 소리에 놀래서 일어나서 이제 집 안에 있는 방공호로 잠시 대피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이렇게 사이렌이 자주 부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좀 놀랬고 아,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실감할 수 있었던, 몸으로 직접 체감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음에는 분명하죠. 이란의 미사일 공격 이후에도 이스라엘 북쪽에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로켓과 드론을 이용해 공격하는 등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정세는 더욱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현지 우리 공간과 한인회 등은 온라인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전정보를 공유하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한국 학교에서도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해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불안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인 사회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미 대사관을 통해서 뭐 2중, 3중으로 뭐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단톡방을 사용한다든지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지 상황들을 알 수 있도록 공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학교에서도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공지하고 있고 또 교장인 제가 부모님들과 단톡방을 또 연결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무력 충돌 후 전시 상황이 기약 없이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 한인들은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모두가 평안한 일상을 되찾길 바랄 뿐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역사들도 공부를 하고 했었는데 이 중동 땅에 진정한 의미의 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좀 진정한 의미의 어떤 평화가 오면 좋지 않을까. 우리의 소망은 이제 이 전쟁이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 전쟁의 상황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이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좀 이런 상황들이 속히 좋아져서 우리가 원하는 그 자유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5주년을 기념한 행사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부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 뮤지컬 제시의 일기부터 임시정부 역사를 담은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에 독립유공자의 후손들도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내 조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나는 내 딸을 가슴에 안았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타향살이가 언제쯤 끝나게 될까? 제시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 양우조 최선화 부부는 중국에서 태어난 첫째 딸 제시를 위해 육아수기를 남겼습니다. 제시의 8년 역사가 담긴 제시의 일기는 한국판 안내의 일기로 불리며 임시정부 가족의 인간적 모습과 독립운동 활동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목받았습니다. 그런 제시의 일기를 원작으로 한 창작 뮤지컬 낭독회가 상하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고뇌,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담긴 공연에 후손들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坚持当时的8岁，16年，就45年光复了嘛，所以好像跟我的成长经历是一模一样。我一面听，一面就不自主的眼泪就要掉下来，所以我感到我的祖父、我的父亲，还有很多我们的先烈，非常的伟大，非常的了不起，我们应该继承他们的爱国精神。 막상 또 여기서 또 노래를 하고 대사를 읊으니까 앞에서 정말 열심히 봐주시는 실제 후손들도 계시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동요되는 느낌이어서 울컥해서 노래하는데 힘들었어요. 한국의 시와 역사를 주제로 한 카페라 공연에는 박수가 쏟아집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5주년을 기념해 다채로운 행사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독립신문과 광복군 서명 태극기 등 임시정부 역사가 담긴 유물 67점을 선보인 전시회에도 관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임시정부가 27년 동안 중국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한국하게 되는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후에도 정식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소통하고 또 환영받았는지 그런 자료는 사실 해외에서 있는 교민의 입장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자료였기 때문에 특별한 전시였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공연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도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서 주 상하이 총영사관은 상하이 화동지역 독립역사 유적지 관리에 힘써준 중국 정부 관계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임시정부 역사와 그리고 의의를 재평가하고 그리고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또 이걸 우리 한인들에게도 알리고 그리고 현재 있는 중국인들에게도 그것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105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시작된 상하이 지역의 한인들은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 희생한 순국 선열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선조들의 독립정신을 자랑스럽게 계승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유학을 오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이 없으셨으면 제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것 같아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K-팝과 K-드라마 못지않게 K-뷰티가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피부가 좋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탈리아에서도 한국 화장품 수요가 급증했는데요. 이런 인기를 반영하듯 세계 최대 미용 박람회 중 하나인 이탈리아 볼로냐 미용 박람회에는 한국 화장품 업체가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했습니다. 이번엔 이탈리아로 가보겠습니다. 깨끗하게 화장을 닦아내고 기초 화장품으로 수분을 보충해줍니다. 한국 화장품 시연회에 사람들의 이목이 쏠립니다. 세계 3대 미용 박람회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볼로냐 미용 박람회. 올해 행사에는 275개 한국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제품이 품질이 좋다는 인식이 있고 매년 새롭고 다양한 제품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리 현지인 고객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한국 뷰티 제품들은 클렌징 오일과 에센스 제품들을 특별히 더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한국 화장품의 위상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화장품의 이탈리아 수출액은 전년 대비 47% 늘었을 정도입니다. 한국 화장품의 강점은 높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특히 한국인들은 피부가 좋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2021년부터 기초 화장품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2021년 이탈리아의 한국산 기초 화장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무려 81% 증가했고 2022년에는 약 23%, 지난해에는 25%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della Corea è appunto la skincare quotidiana, skincare che è completamente differente dalla skincare italiana, europea che noi tutti quanti conosciamo, è una skincare che affascina molto. E poi anche proprio la qualità, ho visto proprio un salto di qualità di prodotti coreani rispetto a quelli di altri paesi del mondo, quindi anche solo parlando di skincare. 로마와 밀라노 등 이탈리아 주요 도시에서도 한국 화장품을 판매하는 상점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시내 뷰티 매장에서 그 현지인들이 먼저 찾아와가지고 한국 화장품을 좀 찾는 경우가 많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소비층이 젊은 세대에서 구매력이 높은 중년층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품질이 우수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확보가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친환경 비건 화장품을 포함한 다양성이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류 콘텐츠인 게임이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이탈리아. 한국 화장품 점유율을 더 높이기 위해선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과 적극적인 시장 공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전 세계 세종학당 수강생이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한국어 학습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우리말과 문화를 전파하려는 노력은 민간 영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 한인들의 다양한 삶을 소개하는 글로벌 코리안. 이번 시간엔 현지인들의 한국어 교육을 이끌고 호주에서 다양한 한국 문화 행사를 주도하고 있는 동포를 소개합니다. Yeah, we them girls, we shout it from the top, top, top. Yeah, we them girls, you know we never stop, stop, stop. Girl, we so bad, don't like it, just stay mad. They all want exactly what we have. That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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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ing higher, higher, higher. Yeah, we take it past the limits. Yeah, we building our empire. 안녕하세요. 멜번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며 한국어 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아린이라고 합니다. Yeah, we them girls, you know we never stop, stop, stop. Yeah, we them girls, yeah, we them girls, yeah, we them girls. 2018년도부터 준비를 했는데 2019년도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학생 수가 완전 이제 0명이었는데 한국 문화와 한국 언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모았고요. 그래서 무료로 수업을 해주는 이벤트를 매주 열어서 학생들을 항상 초대를 해서 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호주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이제 집에 머무르면서 음악도 더 많이 듣고 그리고 한국 콘텐츠도 더 많이 접하고 하다 보니까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더 커져서 이제 시작을 했을 때만 해도 보통 연령층이 20대 초반, 많아도 3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점점 더 한국 콘텐츠가 많이 퍼지면서 연령층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20대 초반부터 60대까지 오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록다운 동안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럼
K-pop을 듣기도 시작했어요. And I started dating my partner who is a Korean person. So I thought it would be good to learn Korean to be able to speak with him and his family back in Korea. 문화 행사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 달마다 행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추석, 설날 행사부터 오늘처럼 뭐 깍두기를 만든다든지 김밥을 만든다든지 음식을 만드는 행사도 있고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한국에 있지 않고 한국 밖에서 한국어를 배우다 보니까 동기가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문화 행사를 했을 때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동기부여도 동기도 엄청 올라가고요.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 10년 사이에 한국 음식, 그리고 한국 콘텐츠, 그리고 한국 문화, 그리고 거기서 한국어까지 정말 다른 주 언어를 따라잡을 정도로 많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 힘이 강하고 그 문화 힘이 강했는데 이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훨씬 많이 알려질 수 있어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러 오지 않는 학생도 일반 시민들도 한국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가끔씩 행사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어떤 다른 사업체와 같이 협력을 해서 한국 마켓을 열었어요. 그 썬데이 마켓은 한국 셀러분들만 오셔서 한국 음식도 팔고 한국 문화 관련 상품도 파는 행사였어요. 열고 보니 반응이 너무 뜨거웠어서 앞으로 문화 관련해서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정기적으로 썬데이 마켓을 여는 거, 그래서 더 많은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이동 도서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한국어를 읽어주는 선생님들을 각 도서관에 파견한다든지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는 중동의 뉴욕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여행객과 사업가 등을 대상으로 개인 간 환전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터넷과 메신저 단체방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 환전을 통해 환전 사기나 불법 환전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개인 간 환전 행위는 경우에 따라 무등록 환전업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럴 경우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양국에서 모두 벌금형과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조금 아끼려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두바이에 머무는 동안엔 반드시 공식 환전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글로벌 나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